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채권 휴장 준틴스데이. 19일 뉴욕 증시와 뉴욕 채권 시장은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21년부터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준틴스데이는 6월과 19일의 합성어로 공식 명칭은 준틴스 국가 독립 기념일입니다. 시총 5조 달러 넘어선 인도 증시, ETF 담는 개미. 인도 증시가 반년 사이 시가총액을 1조 달러가량 늘리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을 전후로 주춤했던 증시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인도 테마 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00달러가 8,000달러 됐다. 치솟는 해운우님의 하늘길도 들썩.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A기업은 최근에 해운 운임비 상승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미주 동부해안 노선의 컨테이너 용선 운임이 1 FEU당 2,500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8,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본 운임이 이미 3배 이상 올랐지만 그마저도 수량이 없어서 웃돈을 더 내야 컨테이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A기업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넘어서 속칭 다이아몬드 비용까지 붙었다며 만불을 불러도 공간 확보가 힘들다.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야 할 물량의 30% 정도를 못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 미 규제 조사 완화되나 이더리움 급등. 두 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인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의 규제 조사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는 X에 올린 글에서 SEC 집행부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다 크게 담아내면서 우리 증시가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는 수요일 준틴스 데이로 휴장을 맞이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유럽과 그리고 주요 아시아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영국의 푸시 지수는 0.17%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77%, 1%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23%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4% 하락 마감, 홍콩의 항생지수는 3% 가까운 2.8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5월에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2%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로존보다 먼저 영국이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한 것으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연율 대비 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5월 CPI 2%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며 4월에 2.3%에서 더 하락한 수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이 5.7%로 지난달에 5.9%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5.5%였습니다. 히로프 라이스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윌라덱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도달했으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란은행이 20일 금리를 5.35%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비스 가격 동향에 따라서 8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영국 정치권에서는 CPI 수치를 수넥 총리가 경제 안정화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번 물가 하락은 영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넘기고 정상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란은행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그 점을 우려를 하면서 20일 금리를 갑작스럽게 인하하더라도 앤드류 베일리 총재 등 통화정책위원이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보수당이 집권한 지난 14년 동안 경제 혼란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빠졌다며 이번 선거는 노동당의 안정과 높은 모기지를 만든 보수당의 추가 5년 혼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AMD가 자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AMD는 성명에서 사이버 범죄 단체가 도난당한 AMD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주장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법 집행기관 및 제3의 호스팅 협력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인텔 브로커라는 단체는 브리치 포럼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AMD 시스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향후 출시될 AMD 제품의 세부 정보, 고객 데이터베이스, 재무 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틱톡에 대한 집행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배포를 금지해 미국 내에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틱톡 강제 매각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틱톡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이 과거의 사건이나 관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2017년에 인수한 뮤직컬리를 통해서 13세 미만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판단해 2019년에 5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당 소속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위원 3명이 틱톡에 대한 법무부 요청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으나 공화당 위원 2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스커가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해서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피스커는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2억 7,300만 달러였으며 약 1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파산설이 돌던 중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투자 유치 협상이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해 3월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로즈타운 모터스와 어라이벌 등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에 이어서 이 피스커도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밀리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가 되자 투자 유치 연기와 비용 절감 등의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스커는 지난해 여름 첫 모델인 전기 SUV 오션을 출시를 했으나 시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며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성공을 따라잡으려던 피스커는 첫 모델을 출시한 지 약 1년 만에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상장된 오션은 제동장치 문제와 출입문 결함 등으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10,000대 이상 생산됐지만 고객에게 인도된 수량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주주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추가 주식 등록이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SEC 승인은 신주 인수권 투자자들이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약 17%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9.82% 하락한 31.31달러로 마감했으며 이달 들어서만 36%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SEC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승인된 워런티가 행사되면 최대 2억 4,7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지만 거래 가능한 주식이 최대 1,437만 5천 주를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워런트를 행사한 투자자들이 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의 최고 경영자 데빈 누네스는 이번 증권신고서 발효로 TV 스트리밍 플랫폼 개선, 잠재적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미디어의 주식 1,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치는 30억 달러에 달하지만 보호 예수 조항에 따라서 오는 9월까지 매각이 제한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올해 초 상장 이후 주가가 한때 79.38달러까지 상승했으나 몇 주 만에 22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2024년 5월 무역 수지가 1조 2,213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니케이 신문과 지지통신 등이 19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 중앙치는 1조 3,137억엔 적자인데 실제로는 이를 925억엔 밑돌았습니다. 이 적자는 2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이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11.6% 축소했습니다. 수입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9.5% 늘어나 2달째 증대했고 석유 제품과 원유 등이 증가해 기여를 했습니다. 석유 제품이 39.8%, 원유가 8.1%, LNG도 9.1% 증가했습니다. 반면 석탄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5% 급감했습니다. 5월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 13.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늘어났고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전자 부품 쪽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으로 보내는 하이브리드 차는 13.6%, 반도체 등 전자 부품도 24% 대폭 증가했습니다. 5월 무역 수지는 계절 조정치로는 6,182억엔 적자를 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전월에 비해서 6.3% 축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붐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가운데 19일 대만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TSMC의 주가가 4% 상승하면서 대만 주요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업체인 TSMC의 주가는 이날 대만 증시에서 전날보다 4.03% 상승한 981 대만 달러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고 1,000 대만 달러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TSMC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대만의 자취한 지수는 전날 대비 1.99% 오른 23,209로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23,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에 상장된 TSMC의 주가도 1.38% 상승해 시가총액이 9,320억 달러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8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금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9개 중앙은행 중 81%는 향후 12개월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세계금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금 보유량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19%였으며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향후 5년간 외환 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에 대해서는 70%가 확대될 것으로 13%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18%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 비중을 확대하려는 주요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경제 위기 시 수익률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분산과 역사적 지위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 해지와 위기 시 수익률을 금 보유 확대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 외에도 국내 금 생산, 국제 제재 우려, 국제 통화 체제의 변화 등 선진국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요인들도 포함됐습니다. 탈달러를 위해 금 비중을 늘린다는 응답은 신흥국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금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책임자는 엄청난 시장 압력과 전례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 세계 정치의 격변으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빨리 내리면 물가 자극, 놔두면 경기 둔화, 내달 금통위가 금리 인하 분수령될 듯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릴 때 발생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수 소비재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하락 압력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금리가 국민들에게 좀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나서기에는 고민이 많다라는 해석입니다. 국내 물가는 1인당 GDP를 포함해 소득 수준이 비슷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쯤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국 의류와 식품 비용은 OECD 평균의 각각 1.6배였고 주거비는 1.2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비용은 OECD 평균의 0.6배에 불과합니다. 한은은 농산물 가격이 비싼 것은 수입 개방 제한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 지속 가능성 확보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피벗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회의는 7월, 8월, 10월, 11월 4차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한은이 신중하게 인하 시점을 잡되 미국 인하 시기와 환율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건 잘 알지만 섣불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와 환율 변동성을 주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야 국내 전반적인 물가도 낮아지는데요. 환율이 낮아질 때까지 한은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압박이 다소 줄어드는 만큼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하다라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우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부터 계속해서 2.7%까지 하방 압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2.2%로 조금 더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의식주 물가 OECD 국가 중에 1.2배에서 1.6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선 물가가 아닌 경기를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설명 역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어질 결심 굳힌 소뱅, 일본 의도대로 가는 양상 우려가 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인 야후가 탈 네이버의 속도를 내면서 2021년 이루어진 소프트뱅크의 야후, 네이버, 라인 간의 동행이 3년 만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라인 야후가 시스템 분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최근 라인페이 등 네이버의 손길이 베인 서비스를 잇따라 접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의 네이버 지우기가 현실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라인 야후 CEO는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라인 야후 3월 일본 총무성이 보안 거버넌스를 이유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에 나선 후 줄곧 네이버 지우기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라인 야후는 최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내년 4월 중으로 종료하고 이를 소프트뱅크 계열의 페이페이로 통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인 야후는 야후 재팬이 운영하는 야후 지식백과의 AI 답변 기능에 엔스트로픽의 클로우드 3와 오픈 AI의 GTP4는 연동했지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는 배제한 바 있습니다. 곧 소프트뱅크 주총이 열릴 예정인데 손정희 회장이 참석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내 시스템 분리가 공식화됐고요. 내년 4월까지 라인페이 조기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검색, 하이퍼클로바 X는 배제되는데 네이버 연관 서비스 줄줄이 정리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21일 주총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네이버는 0.66%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군사, 경제 전 분야 협력, ICBM 기술 이전 등 은밀한 거래 우려. 네, 세 번째 소식 국방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예고 끝에 결국 동맹으로 어제 격상을 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서 가까워진다는 의미인데요.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이 가능한 양자 협력 관계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국은 베트남과 이집트, 몽골,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입니다. 푸틴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결제 체제 발전은 양측이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가 아닌 러시아 루블화나 북한 원화를 사용해 국제사회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북러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달러와 국제금융 및 무역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몰렸던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부상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북한에 찾아온 가장 큰 전략적 기회다라는 분석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됐고요. 달러화를 대체할 무역 결제 체제를 발전시키게 나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역시도 부활하고 있는데요. 경제와 에너지, 철도, 농업, 의료 그리고 전 분야에서 협력하게 나가겠다라는 설명 역시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상호 결제 체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고요. 루블화로 국제 제재 무력화 의도가 보여집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단독 친교 산책도 진행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한반도와 함께 안보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방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 LIG 넥스원은 5% 넘게 뛰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하며 종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온, 미국 공장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배터리 만든다. 네, 이번 소식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 전달드립니다. SK온이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 전기차용 배터리를 직접 공급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일시적인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확대한 고객사 선전에 발맞춰 배터리 현지 생산에 나서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하반기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더 늘면서 배터리 공급사인 SK온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K온은 9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2공장에서 현대차에 공급할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온,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적기에 공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배터리를 미국으로 옮기기 위한 물류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수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는 현대차의 상반기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7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온 배터리를 탑재하는 아이오닉 5는 지난달 미국에서 월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전기차 수요 회복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북미 전기차 생산 확대에 9월 말 조지아 2공장에서 라인을 가동시킵니다. 하반기 전기차 수요 회복 전망 속에 SK온 물량 확대에 대한 실적 개선 여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어제 1.24% 급등하면서 28만 6,500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SK온 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1.5%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1.3조 잭팟 이끈 삼각동맹 바이오 생태계 선순환 마지막 소식 바이오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창업 4년 차인 IM바이오로직스가 17일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창업 초기 바이오 벤처가 터뜨린 대박에 업계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고 있는데요. IM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했고요. 국내 기업 3사가 협업으로 시너지를 낸 점이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등 1세대 바이오 벤처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출시에 성공하게 된다면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 수령하게 되는데요. IM바이오 1.3조 기술 수출서 부문별 역할입니다. 우선 항체 발굴은 Y바이오로직스가 맡았고요. 초기 물질 발굴 및 개발은 HK 이노엔이, 그리고 개발 및 기술 수출 주도는 IM바이오로직스가 맡게 됐습니다. 시리즈 B 투자 참여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펩트론, 수젠텍이 이끌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와이오바이오로직스는 9.8% 가까이 상승하면서 1,45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다만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2.34% 내리고 최근 급등했었던 알테오젠은 6% 넘는 하방 압력으로 25만 5천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HK 이노엔 자사 연구팀의 기술 이전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했고요. 알테오젠은 자금난 해소를 해주는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내내 제약바이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일면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K방산 수출 기대감 커진다. 신고가 경신 랠리.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방산 올 초부터 흐름이 심상치 않더니 이번엔 1조 잭팟이 터졌습니다. 어제 여러 이슈로 관련주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 뭐 방산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많은 논란들이 좀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뭐 더 커지고 있다.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폴란드 수출 1차 수출이 지금 1차가 된 거지만 대규모 수출 때문에 방산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았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 폴란드가 왜 그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죠.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 지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폴란드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방산 그러니까 전차라든지 뭐 K9 자주포, K2 전차 이런 것들은 이제 대규모 수주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추가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2차 계약은 아마 9월 정도에 또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전차를 또 한 800여 대 이상 또 산다는 얘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탄약 운반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장비들이 있고 탄환도 같이 가야 되겠죠. 탄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루마니아인데 루마니아는 또 어디 있는 나라냐면 폴란드 남쪽에 있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고 약간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접경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예전에 이제 동구 유럽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죠. 발칸반도 위를 좀 맡고 있는 나라인데 이 루마니아도 지금 계속 구매 검토를 하면서 작년부터 뭐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자주포도 테스트를 하고 했다는 뉴스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장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체결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그다음에 루마니아의 이제 신규 계약. 근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 무기 체계 전체를 살 것처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의 이제 미사일까지도 이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가장 좋았던 뭐 그동안 대장이라고 이끌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K9 자주포가 가장 대표적인 무기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그다음에 청공, 신공,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총 토탈해서 구매를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뭐 루마니아가 하고 나면 끝나냐?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다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수출이 또 나오면서 한번 이게 주가가 더 한번 부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뭐 많이 올라서 쉬는 거 아니냐,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고가를 내면서 위로 상향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엔 숫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선업을 비교해 보면 계약해놓고 이제 계속 발주하면 실적이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급락을 했는데 다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1분기에 반영이 안 됐던 실적들이 2분기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당연히 2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인지하고 다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 계약이 나오면 그 모멘텀으로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이런 그 현금 흐름 그다음에 이런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차 상승이 한 번 더 가능하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투자할 곳이 좀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네. 방산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의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방산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특별하게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면 방산주 지금부터 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어제 일제히 신고가 경신을 보여줬습니다.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럼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투자 키워드는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미국 이렇게 잡았는데 국가들로. 예. 제가 이제 다 더하기를 해놨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폴란드는 추가 계약이고 루마니아는 신규 계약이고 그럼 미국은 도대체 뭐냐? 미국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가장 큰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더 이상 이제 저가형 제품들, 그다음 재래식 무기를 잘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안 남는 거죠. 아, 네. 나라에서 구매해주는 미국 국방부에서 구매해주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맞추기에는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무인 장갑차라든지 아니면 보병을 실어 나르는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주를 줄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사들 아마 확인해 보셨으면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인 장갑차를 미군들이 테스트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단순히 만들 수 있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닥 돈이 안 되는 것들은 한국에다 외주를 주는 게 우방이기 때문에 뭐 좋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까지도 지금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호주도 얼마 전에 계약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무기를 왜 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일단 좋고요. 미국 무기보다 싸고 또 하나가 이제 싼 것도 싸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 무기 체계가 빨리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납기를 잘 지키는 것들.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 무기들을 가장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무기를 만들어서 실전 비슷하게 사용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방산업계는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르면 이제 수출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급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안에 사용하는 뭐 탄약이라든지 탄환 이런 것들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들을 계속 팔면서 추가 계약을 내는 그 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쪽은 신냉전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키워드 폴란드 플러스 루마니아 플러스 미국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은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특히나 납기를 잘 지키는 모범생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고 분단 국가 특성상 무기를 잘 활용한다라는 점도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방산주로 살펴보면 될까요? 예, 일단 뭐 너무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북한에서 이슈가 있거나 도발이 있거나 이러면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들은 방산주로 포함은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그닥 그렇게 뭐 수출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뭐 급등했다 떨어지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있죠. 그 카이라는 이제 그 항공우주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주가 아니라 전투기랑 수리온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계약이 나오면 중요할 텐데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이 아마 주력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만드는 걸로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운반차, 그다음에 천무라는 다련장 로켓도 이제 만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LIG 넥스원은 이제 미사일 관련돼서 지금 중동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죠. 중동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도 발주를 좀 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은 요거를 이제 뭐 미사일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고 물론 이제 인공위성 관련돼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대 로템은 최근에 이제 트램이라든지 기차, 전차 이런 것들 팔았다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K2 전차를 이제 흑표 전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차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 현대 로템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탑픽은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내용도 너무 깔끔하게 좋고 좀 있으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하죠. 하나 정밀기계랑 이제 다른 사업부들을 떼어내고 순수한 방산 우주만 하는 회사로 이제 바뀌는데 인적 분할할 때까지도 여전히 이슈는 유효하고 인적 분할 후에는 오히려 더 주가가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방산 수출과 북러 회담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가 일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거의 7% 넘게 뛴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올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이어질까요?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겠죠. 나올 텐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북한 이슈는 뭐 사실은 우리나라 방산 수출과는 그닥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회담을 보면 결과는 뭐 거의 동맹에 준하는 그런 군사적인 뭐 조약을 맺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러시아도 이제 북한 편으로 이제 뭐 바뀌었다라는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제 냉전 분위기를 조금 더 고조시키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이 나오거나 하면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빠지면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나빠져서 빠진다라고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네, 일단 브레인즈 컴퍼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인프라 통합 관리 분야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여기서 IT 인프라 관리란 각종 IT 인프라의 정상 동작 여부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통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게끔 관리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산업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T 인프라 관리 산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T 인프라 관리 산업 현황에서 소프트웨어의 정상 동작을 관리를 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IT 인프라 관리의 중요성과 범위는 현재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 IT 인프라 관리 솔루션은 유연한 커스터마이징과 또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공공시장 중심으로 점유율을 점점 더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향후 5년간 연평균 28.5% 성장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황입니다.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장이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T 인프라는 폐쇄적인 형태의 온프레미스의 형태가 선호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인프라 자체가 기업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선호가 되던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이 도입이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가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관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제품 경쟁력과 또 R&D 중심 기업 문화입니다. 네, 주력 제품인 제니우스 EMS로 고객 만족을 현재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효율성입니다. 매니저당 3,000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사실 매니저 한 명당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정말 이 3,000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커버가 불가능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3,000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커버를 함으로써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초당 데이터 입력 건수가 160만 건으로 업계에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당 굉장히 많은 효율성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임직원 중에 56%가 연구개발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연구 인력들은 카이스트 석사, 박사 출신이 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사와 같은 기업들은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점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R&D 부분으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56%가 연구개발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ITSM 분야 성장성이 현재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ITSM IT 운영부서의 이 업무 관리 솔루션 그리고 ITSM 사업에서 동사는 서비스 데스크를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데스크란 IT 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신고와 문의 등을 일원화 관리하는 SPOC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ITSM 분야의 성장성이 점차 더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다른 경쟁사들, 다른 이게 동사 비슷한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연결 자회사 에이프리카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연결 자회사가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 자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렝게티라는 연결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렝게티는 멀티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 개발 그리고 배포
운영하고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IT 개발 업체고요. 아무래도 신속 개발, 배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말 전망이 두드러지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타라는 회사입니다. 치타는 AI를 쉽게 개발하게끔 돕고 고성능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기반이 되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를 쉽게 개발, 여기 자체로도 아무리 보더라도 2024년을 강타하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투자 포인트를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버네티스란 그 뭐냐면요.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치타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경우는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정말 쉽게 개발하게끔 돕고 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말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정말 편리하게끔 도와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AI를 쉽게 개발할 수 있고 또 고성능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까지는 이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의 수요는 큰 틀에서는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이 R&D 예산 책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에 처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 R&D 예산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R&D 예산에서 조금 더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R&D 예산 부분에서는 좀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수요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사업의 다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공 분야 한마디로 정책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게끔 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다각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이 동사는 리스크적으로는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준입니다. 오늘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지수가 발표됩니다. 지표 함께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K방산 수출 기대감 커진다. 신고가 경신 랠리. 탑픽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꼽아봤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오히려 조정 시에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전 리포트 IT 인프라 통합관리 전문기업 브레인즈 컴퍼니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됩니다. 승부주에 대한 힌트와 전문가들 인사이트를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